자,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익숙한 얼굴이죠. 자,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탕아. 몽상훈님과 Q10 JP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해외에 물건을 팔고 있는 몽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외화벌이. 그것도 일본을 상대로. 와. 일본 소비자들이 까다로워요. 그렇다고들 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덕분에 구매 대행을 이제 경험했을 때 한국 CS와 일본 CS를 비교해 보자면 일본 CS가 저는 한 100배는 쉬운 것 같습니다. 네. So 데스까? 네. 일본 JP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원래 무슨 일을 하던 분이셨죠? 원래 한 20년 정도 연기를 했습니다. 배우로 좀 활동을 하다가 우연치 않은 계기로 연기만큼 재밌는 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물건을 파는 일이었고요. Q1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운이 좋게 들어간 회사에서 이제 배우게 된 게 커머스였던 거고, 근데 또 하필이면 뭐 여러 카테고리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K-뷰티를 집중해서 다룰 수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혼자 본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Q10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개월이요. 네, 9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예, 본인 사업자로. 네, 그쵸. Q10을. 와, 10개월 했습니다. 10개월 했는데 매출을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Q10은 메가와리라는 행사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분기에 한 번씩 있죠. 네. 그래서 그 4번의 매출액은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평균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평균적인 매출과 그리고 메가와리 때 그런 행사 때 매출을 같이 좀 이야기해 주세요. 평소에는 한 5천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이. 가장 최근에 했던 메가와리 때 한 2억 초반 정도의 매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번의 메가와리가 있고 8번의 일반 매출이 있으면, 와, 그러면은 한 12억 정도의 평균 연매출로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 페이스로 흘러간다면. 네, 그래서 이제 법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수익률은 15% 정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한 달에 1,500 정도를 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부가세 내는 게 없잖아요. 부가세를 환급을 받아서 15%인 네, 거잖아요. 15%죠. 혼자 사세요? 지금 디자이너분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직원으로 계시기는 하는데 좀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만간 퇴사를 하시고 일단 이번 연도까지는 혼자 한번 해보려고요, 다시. 와, 그래도 이 네. 수출로서 12억 정도를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플랫폼도 아니고 익숙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또 일본이고, 또 일본도 좋은 화장품 정말로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를 선택해야 되는 또 이런 좀 시대적 배경도 있을 거고, 네. 국내 판매는 왜 안 하시고 왜 수출로 하시게 된 걸까요? 일단은 국내는 제가 느끼기에는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이 포화라는 거죠? 지금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이 포화인 건가요? 아니면은 국내 시장 자체가 그냥 포화라고 보시는 건가요? 국내 시장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제가 일본이라는 플랫폼을 하면서 계속 일본에다가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반으로 만들었던 업무 프로세스나 수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더 많은 국가에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온라인은 사실 이제 성장세가 둔화되었지만 네. 일본 같은 곳은 아직도 한참 성장 중이고, 예, 여전히 거기는 이커머스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쵸. 아무래도 오프라인이 강세였다 보니까. 그쵸. 네. 이런 정도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일본만큼 지폐를 많이 활용하는 나라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눈에 보이는 돈을. 네네네. 예, 그만큼 오프라인을 중요시하고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물건을 잘 사지도 않고, 맞아요. 예, 돈을 거슬러 줄 때도 그 조그만 접시에다가 올려놓고 주고, 네. 명품도 동전 지갑이 일본에서 아직도 판매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넘어오는 과정이니까 훨씬 더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수출을 결심한 건데, 네. 근데 허구 많은 나라 중에서 왜 일본이야? 데이터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B2C로 나가는 물량 중에 뷰티랑 패션 카테고리 두 카테고리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일본으로 각각 50% 이상씩 나가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만큼 일본으로 B2C로 나가는 물량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가장 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거리적인 부분도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항공으로 나가든 해운으로 나가든
가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나갈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제가 해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이라고 하면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저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봐요, 배송 시간이. 근데 해운으로 보게 되면은 배송 시간이 미국에 보내는 것보다 일본에 보내는 게 압도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잖아요. 몇 배는 빠르겠죠. 네. 근데 해운이 또 항공보다 압도적으로 비용이 싸다 보니까 그런 비용적인 이점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만약에 몽상우님의 상품을 큐텐 JP에다가 올려놓고 고객이 주문을 줘요. 그러면은 주문을 딱 한 시점부터 고객이 받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 제가 이제 패킹을 해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 배송사에 이제 물건이 도착을 해서 입고 처리가 돼서 고객한테 나가기까지 해운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정말 빠르면은 한 4일? 3, 4일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도어 투 도어로 4일 정도면 받는다? 네, 그리고 한 일주일 안에는 무조건 받는 것 같아요. 해운도요. 그럼 일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해외에서 오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을 때 3, 4일, 빠르면 3일 이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국내 그것과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직구잖아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네. 거기에서 망설임이 없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런 문화가 이제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본을 선택한 이유가 이제 우상향하는 온라인 성장 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큐텐은 사실 일본에서 메이저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일본은 야후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그리고 정말 진짜 철옹성 같은 라쿠텐도 있는데 네. 왜 큐텐인가요? 대표님 말씀처럼 일본의 최대 플랫폼은 라쿠텐, 아마존 이 두 개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박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딱 한국발 물량을 생각했을 때는 큐텐한테 아마존하고 라쿠텐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이거 좀 다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본 네. 사람들은 네. 한국 상품과 한국 화장품을 살 때는 라쿠텐, 아마존보다는 큐텐을 찾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왜냐면 제가 세 개 플랫폼을 다 운영해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큐텐의 매출을 라쿠텐, 아마존이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의 데이터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실제로 물량 나가는 걸 봐도 큐텐 물량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 큐텐 JP의 출생의 비밀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한국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쵸. 네, 뭐 지금은 이베이가 인수를 했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서 좀 한국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한국인 셀러들이 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맞아요. 한국의 그 플랫폼 환경과 좀 비슷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고 소통도 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그 플랫폼 담당자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큰 그것도 장점도 한번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몽상우님이 올렸던 영상 중에 이런 댓글이 있어요. 큐텐은 지금 정상금 못 받아갖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밀린다고 하던데 이거 큐텐 JP도 입점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베이가 인수한 네, 거고 그렇죠. 지금 큐텐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네, 그거 좀 맞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큐텐 재팬이랑 큐텐닷컴이라는 회사는 완전 다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큐텐 재팬은 이베이에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고, 정상 같은 경우에는 파워셀러 기준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파워셀러 기준은 어떻게 돼요? 12월간 누적 매출이 12개월간? 네, 12개월간이요. 네. 네. 1년간 누적 매출이 500만 엔. 5천만 원? 네. 금액이 굉장히 작죠. 네. 400만 원 이상만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뭐 배송 플러스 점수를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상적으로 배송을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패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건만 달성을 하면 파워셀러가 바로 되시는데, 파워셀러가 되시고 나면 이제 배송 완료 후 5일 이후에 다가오는 수요일 날 큐통장이라는 거를 통해서 돈이 정상금이 입금이 되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이제 한국은행으로 송금 처리를 해줘요. 제가 지정해놓은 한국은행으로 자동으로 해놓는 것도 있고 자동으로 아니라 그냥 Q 통장에 쌓아놓고 N화가 조금 높아졌을 때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그거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외화 통장을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받아갖고 네, 받아갖고 현금, 그러니까 원화하는 거는 천천히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맞네. 큐텐 JP를 거기에 대해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UI가 정말 한국 사람이 보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게 제일 첫 번째 장점인 것 같고, 정산이 일단 빠르고 가입도 편하고 운영하기도 편하고 광고비가 일단 굉장히 적게 들어요. 제가 다른 플랫폼들을 운영하면서 CPC 광고를 많이 돌려봤는데 CPC 광고는 왜 돌려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못했다가는 또이 혹은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을 만큼의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는데, 큐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금액, 하루에 원하는 금액만큼 입찰을 해서 순위를 받아서 24시간 동안 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고비적인 부분에서도 세이브가 많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으로는 메가와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메가와리가 아닌 기간 때 달성했던 매출보다 항상 메가와리 때 달성한 매출이 컸어요. 지금 큐텐을 4년간 운영을 하면서 모든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압도적으로 단기간에 매출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는 자금을 한번 빠르게 회전을 시켜서 수익화를 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자금을 결국에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 자금 확보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물량 확보에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몽상우님이 이제 10개월 정도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4년 전부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 초보자분들이 생각했을 때, 야, 너는 4년 전부터 이걸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1년에 12억 정도 매출 페이스를 가는 거지. 나도 너처럼 될 수 있을까? 라고 물음표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초보자분들도 되나요? 저도 아예 그러니까 이커머스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는 거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었던 사람으로서 시작을 했었는데, 애정을 갖고 정말 진지하게 임한다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그만큼 가치 있는 그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큐텐 자체가.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몽상우님께서는 저희 온꿈사라는 플랫폼에서 지금 단독으로 지금 Q10 JP 강의도 좀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그래도 한지 한 4회, 5회 정도 되지 않았어요? 네네. 네. 그러면 수강생분들도 제법 있었을 거고, 네. 그분들 중에서 좀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도 좀 있을까요? 계시죠. 오. 제 매출을 한 3배 정도 뛰어넘는 매출을 만드신 분도 계시고. 네. 자, 잠깐, 여기서 잠깐. 네. 그분은 태생부터가 달랐던 거 아니에요? 네, 예를 태생도 들어서 다 달랐습니다. 자기 상품을 좀 가지고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은데도? 네네네. 그냥 온라인은 처음이셨고. 처음이었는데도? 네. 근데 이제 그분은 수출을 원래 하시던 분이었어요. B2B를 원래 하시던 분이었어요. 남달랐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90% 이상은 수용을 하시는데 10% 정도는 자기만의 철학이 있으셔서 그 철학을 정확하게 지키셨고, 저는 그 철학이 좋은 결과를 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불과 한 4개월, 5개월 전부터 저희 쪽에서 했는데 그때 시작하신 분들도 수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네요. 네네. 계시긴 하세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화장품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네. 네. 근데 Q10에서는 화장품만 잘 나가는 건 아니죠? 네. 일단은 화장품과 K-팝, 패션, 식품, 네, 뭐 이런 상품들의 이런 카테고리군이 좀 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빅4 카테고리라고 부르는데. 빅4. 네. K-팝, 화장품, 식품, 패션. 네. 근데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하는 중간에 뭐 해운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직사광선을 받지는 않겠지만은 컨테이너 안에서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변질될 수 있는 우려도 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식품은 이제 가공식품을 포함한 신선식품 전부 다 말하는 건데. 네. 신선식품은 안 되죠. 요즘에 배송사들에서 그런 냉장 배송까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생기고 있어요.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품은 뭐예요, 한국 거? 젤리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일단은 뭐 불닭볶음면은 세계적으로 뭐 엄청나니까 안 파는 곳이 없으니까. 정관장도 유명하고. 정관장도 괜찮고요. 건기식 같은 것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일본 쪽으로. 근데 일본도 패션 브랜드가 한 패션 브랜드 하는데 네. 우리나라 패션 브랜드가 팔린다고요? 어떤 브랜드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일단 디자이너 브랜드 자체가 인기가 우영미 굉장히 이런 리나 아니면은 뭐 마르디. 마르디라고 이제 여자 알아요. 네, 많이 입었던 거, 그것도 굉장히 핫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다 우리나라 브랜드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제일 많든 네. 어쨌든 일본으로 나갈 때 리셀로 제일 많이 팔린다, 이걸 볼 수 있다. 네. K-팝은 뭐가 있어요? K-팝은 앨범, 뭐 굿즈, 잡지, 이런 기타 등등 아이템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우리나라 아이돌은 역시 BTS인가요? BTS만큼 인기 있는 게 세븐틴. 네. 나도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스트레이즈 키드. 이름 발음 잘해야 돼요. 네. 여자 아이돌은 뭐 트와이스가 여전히 강하고. 트와이스요? 네. 거기는요? 거기 아이브도 어마무시하고. 뉴진스. 뉴진스. 도 괜찮고요. 네. 일본에서는 판매를 안 하나?
일본에서도 판매를 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일본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데 일본의 그것과 한국의 그것이 좀 다를 수도 있나? 네, 좀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일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한국에서 수입을 해가시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B2C 개념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해외 플랫폼을 운영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직수출을 할 수 있는 그 B2B의 길도 열린다고 생각을 또 하고 있어서 그렇게 또 확장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네 카테고리를 알려주면은 셀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파이는 한정적일 텐데, 물론 네. 일본 온라인 시장이 성장한다고 해서 Q10의 전체 매출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셀러들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네 가지 카테고리만 가지고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기의 국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본 JP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어. 네. 예. 근데 그거를 일본에다가도 판매를 하고 싶어.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은 건가요? 너무 좋죠. 아, 진짜요? 네. 저는 용기만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근데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본은 드러그 스토어가 엄청 발전되어 있잖아요. 일본도 그 의료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의약품들을 약국이 아니더라도 드러그 스토어에서도 그냥 쉽게 살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네. 그런데 그렇게 발전되어 있는 일본 건기식 시장에서 우리나라 건기식이 판매가 된다고요? 네. 좀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품군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있겠지만 한국만의 뭔가 특수한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장 같은 거? 네, 정관장도 그렇고 글루타치온이 한국보다 오히려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을 만큼 굉장히 핫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였어요. 글루타치온 우리 만들고 있는데 일본에도 한번 팔아볼까? 무조건. 아, 그래요? 진짜 무조건. 이제는 어느 정도 Q10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가능성 있는 시장이라는 거 알아봤는데, 이제는 좀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한국에 있어요. 네. 한국 사업사를 가지고. 근데 나라가 달아서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잖아요. 네. 언어도 달라요. 그리고 문화도 달라요. 네. 주의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사실 질문지를 보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건기식도 말씀을 해주셨고 뭐 아까 뷰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본의 약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법이요? 약기법? 약간 우리나라에서 광고 뭐 관련해가지고 쓰지 말아야 될 뭐 그런 단어들 과대 있잖아요. 광고? 네,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해서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저 질문 있어요. 네. 한국에서 나오는 한국 브랜드면 한국 패키지고 한국어가 적혀 있을 텐데, 네. 이거를 아무리 구매된 형식으로 판다 하더라도 이 약이나 약통이나 패키지는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로 적어서 다시 만들어 갖고 판매를 해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B2C로 보내는 거는 그냥 바로 한국어로 다 적혀 있는 것도 보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진짜? 일본어가 단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희 상품 위탁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상패 만들 때는 그래도 네. 좀 일본어를 자세히 넣고 과대 광고하는 수준이 아닌 정도로 판매를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언급을 하고 어필을 하고 싶은 부분이 브랜드 산업들마다 다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노출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 몽상우님께서는 지금 광고 관련해서는 CPC 외에는 지금 아직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인플루언서도 많이 이용하셔서 하시나요? 예. 효과는 어때요? 미미하죠? 좋을 때도 있고 네. 안 좋을 때도 있고요. 실제로 저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한테 진행을 했을 때도 효율이 정말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돈을 진짜 많이, 조금 그래도 제 기준에선 돈을 많이 써가지고 진행한 인플루언서들이 효율이 별로 없을 때도 많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후에 몽상우님이 혼자 이제 출연하시면서 다 네.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몽상우님의 만약에 컨설팅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업을 들었어요. Q10 JP를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매출이 나오는 시기는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아예 안 하는데 뭐 갑자기 생길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진짜 빠른 분은요. 2시간? 네. 진짜요? 2시간까지는 아니고 제가 오프라인을 했던 적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양일로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토요일 날 업로드 강의를 해드리고 일요일 날 올린 거 가지고 마케팅 강의 해드릴게요. 다음 날 왔을 때 매출이 주문이 들어와 있었어요.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도 좀 배워야 되는 게 있나 봐요. 소싱도. 네, 아무래도 그게 소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몽상우님 영상을 이제 이 영상이 나가고부터 이제 매주 일주일마다 고정적인 시간에 나가게 될 건데요.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좀 보여주실지 스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는 브랜드사 대표님을 만나도 그렇고 어디 뭐 행사나 박람회를 가도 그렇고 늘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왜 국내에만 이렇게 하실까? 왜 해외에다 팔아볼 생각을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 해외에다가 물건을 파는 그 과정이 전혀 허들이 없는데 그냥 너무나도 큰 장벽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본 플랫폼 Q10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뭐 소싱이나 마케팅이나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에다가 우리가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무적인 부분이나 배송적인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영상만 보고도 Q10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을 공유를 드릴 계획이니까 네,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시작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뭐 최소한 해외 플랫폼에 대한 포비아 정도는 없애지 않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국내만 고집하시는 분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일단 가까운 옆나라 일본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몽상우님 이렇게 저희 채널에 출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독점 출연이잖아요. 또 네, 너무 제가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에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 기회에 파이프라인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몽상훈 투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